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가입 절차가 매우 간단해 미성년자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성년자가 이용 가능한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찰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방학 기간에 그냥 친구들이 처음에 그냥 재미삼아 해보자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 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 용돈을 다 거기다 꼬라 박았어요. 지역적으로는 엄청 붐이 있었어서 거의 남학생들 중에는 안 해본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입은 청소년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 인증 안 해요. 그런 거. 거의 고3 무렵 때쯤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다 약하게 시작해요. 처음부터 몇백만 원씩 막 빚을 져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에 중독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빚을 져서 제가 갚아본 거는 합쳐서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수준이지만 좀 심하게 빚을 지고 막 대출도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인데도 한 2억? 이 정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은 10만 원에 그럼 40만 원이 되고 거기에 20% 8만 원. 그걸 18만 원을 내면 일주일이 연장이 돼요. 그 원금 상환 기간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빚이 진 상태예요. 보통 뭐 학생을 기준해서 한 100만 원, 50만 원 정도 빚이 지면은 진짜 빌 데도 없고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미 빚을 갚을 방법이 쉽게 갚을 방법이 안 남는 거죠. 쉽게 갚을 방법은 다시 도박해서 버는 방법밖에는 모르죠. 뭐 성인은 솔직히 일주일 2주면은 사실 벌 수 있는데 그 당시 멀었을 때는 그런 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미 빚을 갚을 방법은 도박밖에 안 남는 거고 그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빚이 늘어나고. 처음엔 돈 따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을 걸고 사다리 같은 경우는 5분마다 결과가 나와요. 그 5분 동안 결과 기다리는 게 재밌었어요. 막 심장 쫄깃쫄깃하면서 그 느낌이. 베팅 금액이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5,000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한다면은 나중에는 정말 그냥 거의 모든 경기마다 100만 원씩 걸고 몇십만 원씩 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돈이 돈으로 안 보이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중독을 빠진 사람들은. 솔직히 반반이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는데 딴 편으로 하려도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그 순간이 재밌으니까 하고 싶은 거고 그 베팅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재밌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도박 때문에 인생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다시 그때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못 끊는다가 아니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죠. 솔직히 제가 중독 상태에 빠지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것 때문에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지 그걸 조절을 못했을 뿐이지. 빚을 다 갚고 도박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단돈 도박 없이 한 1,000만 원 정도만 통장에 넣어놓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 정도 모을 동안 스스로 일만 해서 모을 정도라면 도박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도 도박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지금은 뭐 기껏해야 몇십만 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책에 앉아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취업해가지고 대학원과 병행할 생각이에요. 제 병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저랑 비슷한 경험하는 남을 돕고자 하는 것도 있고. 제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같이 하자. 재밌어. 에이, 그런 데 쓸 돈 없어. 잘 봐, 임마. 내가 오늘 갑니다. 야, 너 오늘 5번 중에 몇 번 땄어? 4번. 4번 땄지? 사이트 알려줄게. 너 한번 해봐. 진짜 이거 무조건 딴다니까? 매점 가자며. 아니, 너 야 정준아,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기만 해봐. 미쳤냐 그런 거 하게? 준우가 어그로 끌길래 그냥 맞춰준 거야. 어휴 그래. 그래야 내가 아는 준환이지. 너 토요일날 뭐해? 어디 놀러 갈까? 뭐 그래? 뭐 날도 좋은데. 야, 너 그거 산다고 알바까지 하더니 결국 샀나 보네. 야, 알바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사냐? 진우가 유치픽 떴다고 한 판만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바로 뽑았잖아. 쩔지? 우리 지금 한 판 하려고. 같이 하자. 아이, 한 판만 해봐. 뭘 고민해, 빨리 와. 이방이라니까. 알려줄게. 이거 한 번, 너 이거 내가 3개 뽑게 해줄게. 3개? 3개. 그땐 몰랐다. 고작 주말 사이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아직이냐? 주말까지 준다더니. 오늘도 학원 2명 못하면 우리 엄마 난리나. 잘 좀 하자. 내 학원비에 진우 거까지 합하면 100만 원인데 어떡하지? 준환아. 너 진짜 왜 그래? 토요일에도 바람 맞추다니. 씨. 이게 아닌데. 아직 20만 원 남았으니까 빨리 다 돌려놓자. 안 와? 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얘 어디 갔어? 응? 이게 무슨 게임이지? 준환아, 정신 좀 차려봐, 준환아.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어떡하지,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줘, 준환아! 괜찮아?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지 담이한테 꼰지는 거. 돈은 지가 빌려놓고 씨. 담이 교무실로 오래. 도박 같은 거 나는 안 빠질 거라 생각했다. 다신 괴물한테 내 일상을 팔아버리지 말아야겠다. 너도 한 판만 해볼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될 수업은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입니다. 몇 가지 피해 사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릴 텐데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와는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사이버 도박. 이러한 사이버 도박에 빠졌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불법에 물들이고 있는 이 사이버 도박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이버 도박이란 도박의 영역이 현실 세계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까지 이루어지는 도박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의 도박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형 아이템인데요. 게임 속 등장하는 아이템인 랜덤 박스, 뽑기 아이템,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기에 사실 도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아주 높게 띠고 있는 도박의 전 단계입니다. 사행성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운에 기대어 많은 캐시를 투자하지만 그 획득 확률은 의도적으로 0%에 가까이 설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아무리 캐시를 투자해도 그 아이템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로또 2등과 맞먹는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적 요소로 아이템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비슷한 정서를 띠고 있으며 높은 사행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호와 표시들을 게임 오프닝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사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본인이 하는 게임의 사행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접속하셔서 본인이 하는 게임을 검색하고 사행성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사행성이란 무엇일까요? 사행성이란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운에 맡기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 하여 사람들을 혹하게 하죠. 사행성이 심하다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임에 사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행성이 있다면 도박의 정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조심해야겠죠.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사이버 도박의 경우 도박이 아닌 게임처럼 보이거나 짧은 시간에 플레이되는 게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다리 게임, FX 게임, 스포츠 토토, 앞서 언급한 확률형 아이템까지 대표 사이버 도박 4가지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도박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도박인 게임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도박은 연령이나 신분 인증 절차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이며 익명성 때문에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만 숫자가 나타나 금액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진다는 점도 사이버 도박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박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청소년 때부터 도박을 접하게 된다면 학업과 일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1년 반 가까이 도박 중독에 빠졌던 김동현 학생. 이 학생이 도박으로 어떤 문제들을 겪었는지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재구성한 인터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부터 1년 반 정도 도박을 했었고 지금은 끊은 지 6개월 정도 된 19살 김동현입니다. 저는 원래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 한창 빠져서 아이템 모으고 종종 희귀 아이템 나오면 팔기도 했죠. 그러다가 같이 게임하는 친구 중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임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만 하면 돈도 많이 번다면서. 처음에는 궁금해서 친구 하는 거 좀 보다가 게임이 되게 쉽고 재밌어서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빠지게 된 거예요. 반에서 애들이 맨날 폰으로 사다리 게임 같은 거나 스포츠 토토 진짜 많이 해서 별 생각 없었어요. 네, 애들이 사다리 게임이나 홀짝 이런 거 많이 해요. 아무래도 게임하는 시간이 짧아서 쉬는 시간에 하기 좋거든요. 실제로 누가 10분 만에 1000만 원 땄다더라 뭐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관심 갖다가 저처럼 직접 하게 되고 대부분 자기가 얼마 잃었다 이런 건 잘 얘기 안 하고 맨날 돈 땄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근데 결국에는 다 돈 잃고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돈 잃는 것보다 따는 걸 더 많이 기억하니까 어쨌든 따본 경험 때문에 못 끊는 거죠. 돈 잃은 거 복구하려고 계속 게임 못 끊고 그것만 하다가 돈 더 잃거나 그랬죠. 처음에는 홀짝 게임으로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불렸어요. 그냥 베팅만 했을 뿐인데 돈이 순식간에 몇 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팅할 때마다 승률이 계속 좋았어요. 5번 중에 한두 번 실패할까 말까?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막 부럽다고 하고 이런 거 교실에서 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돈 벌었냐면서 신기해하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스포츠 토토로 넘어간 거죠. 스포츠 경기가 많기 때문에 토토는 할 수 있는 게임이 더 많아요. 모든 스포츠 종목으로 다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맨날 경기 확인하면서 베팅 생각만 하고 용돈 받으면 여기다가 또 돈 넣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고 뭐고 공부고 뭐고 진짜로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되게 확신 있었던 경기가 있어서 거의 가진 돈을 다 베팅했는데 그 팀이 진 거예요. 그래서 돈 다 잃고 복구하려고 조금 남은 거 베팅했는데 또 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 머릿속에서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에는 확실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또 하다가 아버지 지갑에도 손대고 어머니 가방 뒤지고 누나 방 서랍도 막 뒤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중고나라에서 사기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건 알았는데 한 번만 더 해서 돈 복구하고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때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처음에 승률 좋을 때는 총 합치면 30, 40?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투자한 원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인데 그때는 그냥 번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좋았죠. 잃은 거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번 거에 비하면 한 몇십 배? 갈수록 지든 이기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니까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땄었고 계속해서 연승을 좀 많이 했더니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새 갑자기 돈을 크게 잃게 됐는데 돈 잃는 건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복구하려다가 친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계속 돈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돈들을 계속 잃으니까 갚을 수가 없어서 빌리고 또 빌리고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을 구해야 되는데 알바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중고나라 사기까지 손대고 처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물건 막 갖다가 팔았거든요. 잘 안 쓰는 것부터 해서 좀 돈 된다 싶은 것들 그런 거 팔았는데 그때 엄마가 물건 어디 갔냐고 막 그러시고 팔다가 이제 팔 게 없어서 사기까지 쳤던 것 같아요. 에어팟 같은 거 사기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걸로 많이 쳤고 근데 솔직히 무섭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제 주변에 어떤 애들은 돈 벌었는데 실제로 환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청소년이라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 따는 사람들이 돈 돌려달라고 하면 갑자기 미성년자라서 돈 안 돌려준다고 하고 탈퇴를 시키기도 하고 제 친구는 돈을 한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서 환급을 요구했더니 탈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으려고 애들이 미성년자 아닌 척하고 신분증 위조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거의 돈을 못 받거나 잃게 되는 거죠. 부모님 때문이었죠.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끼셨나 봐요. 도박한다고 학원비 빼돌리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작정 맞거나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 앞에서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부모님 우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제 앞에서 우시는 걸 보고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전문 기관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지금은 도박 안 하고 알바해서 빌린 거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완전히 도박을 끊을 수 있었어요. 다행이죠. 아직도 도박을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잠깐의 즐길거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게임처럼 생겨서 시작하기도 너무 쉽고 중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저는 그 친구들한테도 상담 좀 받아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박은 게임이 아니고 돈은 딸 수 없다,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좀 더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제가 도박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도박은 절대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셨나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불법이며 특히 청소년은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도박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박 관련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에 의거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절도죄, 공갈죄, 사기죄 등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사이버 도박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승률 조작과 먹튀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뒤 그동안에는 이기도록 조작하여 도박 자금을 더 충전하도록 유인하거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따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탈퇴시키고 사이트 주소를 바꾸거나 환전을 거부하는 수법이 종종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실제 도박보다 온라인상 도박이 접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특히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24시간 내내 도박을 할 수 있거나 성인 인증 없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청소년의 불법 도박 접근에 대한 제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도박은 하면 할수록 원금을 잃게 되는 구조이며 합법 도박보다 접근이 쉽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또 하나의 예방법은 바로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대외 활동 및 취미 생활을 가지며 도박과 거리를 두거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도박 컨텐츠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도박 성공담이나 승률 높이는 법 같은 컨텐츠를 시청하지 않는 등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문제가 없겠죠. 사이버 도박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는 신고 접수 및 예방 방법이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전화 18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1899-11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이어 핫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도박 문제 전화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상담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헬프라인 1336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이버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도박 문제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헬프라인 1336을 소개합니다. 또한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지지와 응원을 보내줍시다. 그리고 혹여 지금 현재로서는 도박 중단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 중독자가 스스로 중단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방관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교육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그러한 뜻깊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마무리 활동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문제 선별검사입니다. 이 검사 링크도 댓글창의 상단에 고정해 놓았으니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도박 중독 상황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점검해 보세요.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셜벤처 공부의 신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매일 이 유튜브랑 아프리카TV에서 학생들 무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학생들 고민 중에 막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아니면 막 그래프 게임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또 마침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도박이 사실은 이런 피싱 사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피싱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딱 이제 느끼세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 이 불법 도박은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미끼 이런 게 있는데 이 미끼라는 걸 알면서도 빠져들거든요.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도박 피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불법 도박은 피싱 사기의 한 종류다. 이런 어떤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불법 도박에 우리 낚이지 말자 이런 어떤 취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학생들은 분위기에 항상 휩쓸려요. 뭐 공부든 아니면 게임이든 아주 학교에서 어떤 유행이 한번 번지잖아요. 그럼 다 해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문제가 학교에서 이런 불법 도박이 유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그냥 도박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 게임 하다가 다른 어떤 도박 게임으로 이제 또 가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돌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 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악순환을 진짜 반드시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무료로 인터넷으로 학생을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질문이 원래는 이제 게임에 요즘 너무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진짜 프로게이머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다리 게임에 중독됐어요. 아니 뭐 그래프 게임에 중독됐어요.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명백히 내가 돈을 걸고 돈을 잃고 그리고 돌려받지도 못해. 이거 도박이거든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진짜 뭐 등록금도 다 잃고 막 친구도 다 잃고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이란 밀려 쓴 답안지다? 그럼 뭐 수능 시험 이런 거에 답 한번 밀려 쓰면 다 틀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도박에 한번 이제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게 혼자서는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336 이 번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박 탈출 헬프라인 그 전화번호인데요. 만약에 내가 좀 도박에 좀 지금 문제인 것 같다 조금이라도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336으로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1336 도박 탈출 헬프라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박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도박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성적표 보면은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제 영상을 보라고요. 네. 여러분 물론 이렇게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도박에 중독돼 버리면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내가 좀 이게 중독되는 것 같고 도박에 좀 빠져드는 것 같다면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1336으로 꼭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1336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믿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